안녕하세요.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문재인 국정원 답방 김정은 접대용 요트 구입 8억짜리 별장 16억에 샀다라는 소식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김정은을 위해 파주에 별장을 구입하고 접대용 요트까지 구입했다는 증언이 월간 조선을 통해 공개됐다.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는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의 답방을 염두에 두고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답방 대비의 파주 별장, 요트 6천만 원짜리 탁자 구매. 월간조선 9월호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국정원이 김정은 답방에 대비해 별장과 요트, 고급 탁자 등을 구입했다는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 A씨의 주장을 소개했다. 그는 탈북선언 강제 북송이 이를 폭로하게 된 계기라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쯤 서원 전 국정원장의 최측근 지시로 김정은이 답방할 경우에 대비해 실무자들이 사용할 별장을 16억 원에 구입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서 전 원장의 측근이 건물 지번까지 알려주면서 해당 건물 구입을 지시했다. 그는 구입한 별장의 시가는 6억에서 8억 원 내외였는데 실제로는 16억 원을 주고 샀다며 별장 주인이 서 전 원장의 최측근과 관련이 있다는 의심이 국정원 내부에서 돌았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이 별장 거실에 둘 탁자도 구입했는데 가격이 6천만 원이나 됐다. 그는 탁자 또한 서 전 원장의 최측근인 국정원 고위 간부가 직접 사라고 지시했다면서 직장인 연봉에 가까운 초고가 탁자를 꼭 사야 하나라는 생각을 가진 국정원 직원들도 많았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원은 또 김정은 답방에 대비해 6억에서 7억 원 상당의 요트까지 구입했다. A씨는 김영철 등 일행을 태워받아 구경을 시켜주기 위해 중고 요트를 샀다고 밝혔다. 이 요트는 현재 인천 송도에 정박돼 있으며 국정원 직원 훈련용으로 돼 있다고 한다. 연간 관리비는 4천만에서 5천만 원 선이라고 한다. 김정은 답방 대비해 경기 파주, 강원 고성, 제주도의 관련 준비 정황. 월간조선은 2019년 5월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지난번에 아주 구체적으로 김정은이 올 것 같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준비는 이미 많이 해놨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준비는 다 해놓은 상태라고 말한 점에 주목했다. 이때는 국정원이 파주 별장을 구입하기 직전이다. 실제로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9월 평양을 찾았을 때 김정은으로부터 서울 답방을 약속받았다. 월간조선은 문재인 시절 국정원은 김정은이 방한하면 파주, 강원 고성, 제주도를 둘러보게 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A씨 이야기를 전했다. A씨는 김정은 방한 중 제주도에서 회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었다며 제주도의 연회장 및 숙소를 짓는 비용으로 220억 원을 책정했지만 김정은 방안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흐지부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강원 고성에도 50억 원 정도를 들여 김정은 일행이 머물 수 있는 곳을 새로 짓거나 사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국정원이 김정은 답방 시 정상회담 장소로 제주도를 꼽은 이유는 그의 모친 고영희의 고향이기 때문이다. 고영희의 부친, 즉 김정은의 외조부 고경택이 제주도 출신이다. 강원도 고성은 동쪽 최북단으로 북한 주민들의 귀순이 잦은 지역이다. 김정은이 고성을 찾으면 탈북자들에게 무언의 압박으로 작용할 수도 있었다는 게 이 매체의 분석이다. 한 전직 정보당국 관계자는 군사 요충지에 김정은을 초대하려고 한 발상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곳에서 평화를 외치면 좀 더 극적인 효과를 연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던 것 같다고 평했다. A씨, 탈북어민 강제 북송 때문에 이런 사실 폭로하는 것. 현재 국민의힘이 전 현직 국정원 직원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정원 직원법 개정에 나선 상황임에도 이런 일을 폭로하게 된 이유를 묻자 A씨는 2019년 11월 일어난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때문이라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의 답방을 성사시키기 위해 일종의 성의 표시 차원에서 귀순 어민을 강제 북송한 것에 분노, 이런 폭로를 하게 됐다는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초청 친서를 보낸 것이 2019년 11월 5일이다. 같은 날 문재인 정부는 동해로 넘어온 탈북어민 2명을 추방하겠다고 북한에 서면 통보를 했다. 이에 북한이 6일 탈북어민을 보내라고 답하자 7일 이들을 북송했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이렇게 귀순이사를 밝힌 탈북어민 2명은 포승줄에 묶이고 눈을 가린 채 경찰 특공대의 호송 속에 판문점으로 끌려갔다. 북한으로 끌려간 이들은 처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답방에 목맨 이유, 6.15 선언 속 연방제 통일 실현 목적. 매체는 문재인 정부가 무리수를 두며 김정은 답방을 성사시키려고 한 이유를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에게 물었다. 남 교수는 그 이유를 3가지라고 분석했다. 첫 번째는 대북 불신 해소를 통한 긍정적인 여론몰이, 두 번째는 6.15 공동선언에 따른 연방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
세 번째는 대북방어 태세를 이완시켜 비무장지대를 무력화하고 유엔 사령부를 해체하기 위해서라는 게 남 교수의 분석이었다. 남북 최고 지도자가 초법적 형태로 DMZ를 무력화하면 평화가 온다는 망상에 빠진 것이라고 남 교수는 지적했다. 김정은 위한 제주도의 연회장 및 숙소 비용 220억 원 책정, 강원도 고성에도 50억 투입 준비, 왜 최북단 고성을 방문지 중 하나로 택했을까? 정부의 한 소식통은 김정일에게는 성예림, 김영숙, 고용희, 김옥 등 4명의 부인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버지 김일성의 인정을 받은 부인은 김영숙이라며 고용희는 세 번째 부인으로 김일성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자신의 생일을 공개적으로 축하하는 행사를 하지 않고 있는데 제1동포로 출신 성분이 낮은 어머니를 우상화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다. 조선일보 보도 후 고경택의 허총은 감쪽같이 사라졌다. 언론 노출에 부담을 느낀 친족 고모씨가 묘를 옮긴 것이다. 알려진 바로는 고경택의 친형 고경찬의 손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로 옮겼다고 한다. 이 손자는 고경택의 친형 고경찬의 넷째 아들 고승훈의 아들로 김정은과는 육촌 관계다. 강원도 고성은 최북단이다. 이곳의 통일전망대에서 북한 지역 위장마을 입성리가 보인다. 최북단인 만큼 고성을 통해 월북한 사람이 많다. 만약 김정은의 방안이 이루어져 방문지 중 하나인 고성을 찾았다면 탈북자들에게 무언의 압박으로 작용할 수도 있었다. 최근 10년 새 북한 군인과 주민들이 비무장지대와 해상의 북방 한계선을 넘어 귀순하는 일이 빈번해지는 가운데 김정은이 주요 탈북 루트로 떠오른 고성을 방문한다면 탈북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메시지가 됐을 것이란 이야기다. 전직 정보당국 관계자는 군사 요충지에 김정은을 초대하려고 한 발상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계획이 사실이라면 이곳에서 평화를 외치면 좀 더 극적인 효과를 연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던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전 현직 국가정보원 직원이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정원직원법 개정에 나선 상태다. 개정안을 보면 전 현직 국정원 직원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언론 등을 통해 직무상 습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비밀 누설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또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000만 원의 비율로 개정한다고 했다. 이 법안은 소위 박지원 방지법으로 불린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퇴임 이후 언론 인터뷰 등에서 이른바 국정원 엑스파일 등을 언급해 논란이 됐는데 이 같은 사례를 막겠다는 의도로 법안 개정에 나섰기 때문이다. 법안 통과 여부를 떠나 국정원 전 현직 직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국정원직원법에 따라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자신이 피해를 입을 수 있음에도 A씨는 문재인 국정원이 감춰두려 했던 비밀의 문을 열었다. 이런 선택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A씨의 답은 간단했다. 2019년 11월 일어난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의 답방을 성사시키기 위해 일종의 성의 표시 차원에서 귀순 어민을 강제 북송한 것에 폭로를 하게 됐다는 것이다. 흉악범이라고 해도 사람 목숨을 재물처럼 다룰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국정원 보안상 확인해 줄 수 없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을 지낸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지난 정부가 온갖 무리수를 두며 평양 지도자의 답방을 성사시키려고 한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했다. 첫째는 대북 불신을 해소하는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북한 지도자가 약속을 지킨다는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서울 답방만 한 것이 없다는 판단이었다. 민족 공조라는 키워드를 우리 국민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 혹은 평화의 섬 제주 등지에 북한 최고 지도자가 깜짝 등장하는 것이 절실했다. 긍정적인 여론몰이의 최적 소재로 삼으려 했던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6.15 공동선언 제2항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는 묘한 말장난이다. 이렇게 알듯 말듯한 조항을 현실화하기 위해선 답방이 필수적이었다. 공허한 통일 논의를 촉발시키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었던 셈이다. 셋째, 비무장지대의 대북방어 태세를 이완시키려는 전략이었다. 남북 최고 지도자의 초법적 행태로 DMZ를 무력화하면 평화가 온다는 망상이었다. 9월 19일 군사합의로 경계태세가 흐지부지된 상태에서 답방이 이뤄지면 종전선언으로 유엔사를 해체할 수 있다고 기대한 것이다. 김정은의 비위를 맞추려고 귀순 어민을 제물로 바쳤지만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까지 염원했던 김정은 답방은 결국 없었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을 북한 주민들에게는 못 믿을 나라, 국제적으로는 반인권 국가란 평가를 받게 한 셈이다. 국정원은 전직 직원 A씨의 폭로와 관련 보안상 확인해 줄 수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놈 문재인 국민의 혈세를 그렇게 김정은한테 주려고 안 달랐나 요트까지 구입, 한심하다. 정성산 TV는 앞으로도 남북 통일을 위한 북한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